이 아르지리우스 실버리안 이거 분양 좀 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저희 집 식물이 맛이 갔어요. 이 맛이 간 식물을 잘라서 번식하면요, 번식이 잘 안 돼요. 상태도 안 좋아요. 식물의 모체가 건강해야만 번식한 식물도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새순이 안 나왔습니다. 새 생장점이 나와야 이걸 분양을 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대로 제가 분양을 하면요, 이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생장점이 열려야만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절을 하고 분양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물입니다. 이 아르지리우스 실버리안 아무것도 아닌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저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판매됐을 때 이 식물을 4포트를 구매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 팔 걸 아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식물 상사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갖고 싶은데 지금 아르지리우스 실버리안을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식물 상사병 걸렸어요. 품귀 현상이 일어난 식물들로 상사병이 걸렸을 경우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판매는 되고 있는데 상태가 거지 같아서요, 제가 케어해서 소생시켜야 하는 경우. 종자는 살 수 있는데 상태가 거지예요. 네,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 왜냐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번식해서 1~2달 있으면 이 정도 자라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야. 왜냐면 파는 데가 없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스킨답스스 오레우스의 경우에는 2년 전에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었어요. 제가 스킨답스스를 아주 좋아하는데 오레우스만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오레우스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엔조이 스킨이 있기 때문에 이 오레우스는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엔젤 스킨이 상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레우스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니까 구매를 안 했고, 이 식물은 점차 인기가 없어져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엔조이 스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엔조이 스킨을 키우고 있고 농장에서도 이 엔조이 스킨을 번식해서 엔조이 스킨을 마구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식물은 희소성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오레우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는 이거 없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수입된 식물이에요.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갑자기 유행을 타는 거예요. 왜냐면 엔조이 스킨은 많이 있으니까. 오레우스는 이제 방금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신상품 개념이죠. 예전엔 인기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듯 식물의 유행이 돌고 돈다. 이게 많아지면 다시 이게 올라가고, 이게 많아지면 다시 이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유행이 시작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식물들은요, 키우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 키우기 쉬운 식물을 찾으실 때는 가격이 저렴한 식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키우기도 어렵고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식물들은 점점 가치도 내려가고 식물들이 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뛰는 경향도 있어요. 수집 목적이 아니라면 이 식물은 벌써 도태되어야 맞습니다. 굳이 어려운 식물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수입이 중지되게 되고 찾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품종의 경우에요. 신품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수입업자분이 이걸 수입하게 되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갖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거 10,000원, 20,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한 달 아니면 1년 후에 이게 엄청 큰 대품이 10,000원에 판매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현타 오겠죠. 수입이 되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블랙 금연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달 전에 3만원, 5만원이었는데 줄기 한두 개가요. 근데 지금 4만원에 대품 구매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실버리안 아르지리우스도 지금은 삽목밖에 못 구하지만은 이게 차후에 중품 수입돼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에 큰 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인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인기가 없어지면은 수입을 안 해와 버리니까요. 싱고니움 컴패티인데요. 1년 키웠는데도 안 자라요. 그런데 요즘 싱고니움 마구 수입되고 있잖아요. 큰 싱고니움 컴패티가 막 2만원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현타 오죠. 왜냐면 내가 과거에 작은 것을 키웠는데 엄청 싱싱한 대품이 중품이 2만원이다. 그러면 많이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타를 좀 방지하게끔 식물을 선택해야 돼요. 안스리움, 마란타, 필로덴드론 등 그런 식물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해를 미치거나 무슨 병을 옮길 경우 수입이 안 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품목에 섞여 있을 경우에는요. 이 그린 마란타의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긴 한데 인기가 없으니까 자주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1년 전에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가 안 돼요. 근데 번식이 너무 쉬워서 금방 또 풀릴 것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번식이 쉬운 식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 번식이 쉬우니까요. 덩굴 식물이나 마란타 등 번식이 쉬운 경우. 그런데 번식도 쉬운데 키우기도 쉬워요. 그럼 가격 팍 떨어집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수입도 잘 돼요. 마란타의 경우에는 일반인인 저도 번식을 해서 막 키우고 있습니다. 대충 키워도 잘 자라요. 번식하면 이것도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농장주분들이 이 품종을 선택해서 몇 촉 번식해서 팔아도 가격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 정말 쉬워요. 저도 번식을 막 합니다, 집에서. 이것도 번식한 개체예요. 얘는 본체예요. 이렇게 일반인도 집에서 막 번식을 하는데 이 식물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베고니아가 가격을 물고 있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 베고니아는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 좀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번식은 쉽지만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운 품종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것을 만약에 번식한다면은 번식이 쉬우니까 막 번식을 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집에서 베고니아 키우면 베고니아가 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을 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키우기 쉬워서 계속 키우고, 저같이 이렇게 막 집에서 번식을 막 해가지고, 막 이거를 식물을 막 10개, 20개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기 때문에 이 식물의 가격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식물이 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덩굴 식물들은요, 물꽂이에서 심으면은 금세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처럼 번식을 시킨 분들이 이제 1년, 2년 되면 이게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번식이 쉽고 수입 가능성도 있고 성장이 빠른 식물의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저처럼 검증되지 않은 말을 또 믿고 이거를 그때 쩌놈이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또 파는 곳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아쉬우니까 우선 판매되면 사세요. 아니 무슨 검정색 금전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때 막 잎 한두 장에 막 5만원에 사가지고 막 아주 예쁘죠 막 이랬는데 지금 4만원에 중품 나왔잖아요. 이게 적합한 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야 돼요. 왜냐면 완벽하니까요. 근데 이게 완벽하기 전에 이렇게 맛보기로 나온 식물들을 구매하면은 좀 현타 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은요, 이게 나누어진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금전수인데 제가 만약에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4만원에 팔아야 하는데 이거 반절만 4만원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잘라가지고 삽수를 해가지고 팔고요. 그러니까 희귀식물 구매하실 때는 가격과 뭐 삽수 뭐 이렇게 크기가 비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필로덴드론 이 미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화분에는 한 촉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000원에 판매하면 맞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잎사귀를 막 3촉, 4촉 심었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좀 높게 받아야겠죠. 왜냐면은 생장점이 많고 하니까요. 같은 삽수라도 몇 줄기가 심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가격대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필로덴드론 미칸을 이게 한 몇 달 키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해서 판매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샀는데 조금 키워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또 물꽂이를 해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식을 하면은
모체가 정말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 번식한 식물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엄청 튼튼한 굵고 큰 잎을 번식해야 이 번식한 개체도 싱싱한 거예요. 근데 모체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식물을 번식하면요, 식물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런 품귀 현상이나 희소성 때문에 식물 상사병에 걸려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희귀한 식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희귀하다고 해서 맛보기로 세 줄기에 5만원에 구매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대품이 4만원에 나오면 현타 오잖아요. 그러니 꼭 가지고 싶은 식물만 구매하고요. 싱싱한 식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가의 희귀 식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스킨답서스조차도 잎사귀 하나, 기근 하나, 이게 삽수 개념일 때 관리하기가 어렵고 성장폭이 느립니다. 그런데 비싼 식물을 구매했을 때는 그 관리가 더 어렵고 저는 온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새 잎이 나오고 중품 사이즈면은 구매할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모종을 막 비싸게 구매하는 거는 좀 꺼리는 편이에요. 저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식물의 품귀 현상에 대해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구매하고 싶은 식물이 나오면은 바로 구매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안 팔 수가 있거든요. 반면 바로 구매했는데 며칠 있다가 엄청 그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필로덴드론 버킨, 수채화 고무나무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